안녕하세요. 입학홍보대사 박명희 아람이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해양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곳 해양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해양인의 삶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해양경찰학부의 선배님이자 대한민국 역대 세 번째 여성 총경이신 송영주 총경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양인 송영주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오늘은 저처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꿈꾸고 더 나아가 해양경찰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총경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거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6년 96학번이고 해대로는 52기로 해양경찰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 이후에 해사업학과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3년에 해양경찰청에 경사로 입사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그 해양경찰청 본청의 상황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양인의 삶, 해양경찰 송영주 총경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해양경찰이란 무엇이고요? 육경과 해경은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경찰하고 그 일반 경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관할 구역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제 일반 경찰은 이제 육상에서 경찰 업무를 하는 거에 비해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해양 경찰의 역할은 물론이고 해수부 역할, 소방의 역할, 환경부, 관세청 이런 국가기관의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양법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함정을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에서 바다에서는 그 모든 정부기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일에는 해양경찰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추동 조치를 해양경찰이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인계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면 해양경찰로서 지금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경찰청에 간부보생 제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경을 간부보생으로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양경찰학과 특채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경사 계급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이제 심사 승진 2번, 시험 승진 2번 거쳐서 올해 이제 총경을 달았어요. 근데 그게 해양경찰청 72년 역사의 세 번째 여경 총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언론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 이제 같이 근무하는 여경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보람이 있으셨던 과정이셨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선배님의 대단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양경찰이라는 꿈을 처음 가지게 되신 계기나 특별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여군이나 여경이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군대보다는 경찰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경찰이 되는 거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경찰대학을 가는 방법이랑 해양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을 해도 또 이렇게 해경이 될 수 있다고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해양경찰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고3 때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학교에서 홍보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제복을 입은 재학생분들이 모교에 홍보를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보고 해양대학교라는 곳이 있고 해양경찰을 할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 일을 하시면서 이건 정말 해양경찰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지 못할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가 함정 근무를 할 때 그 중국어선 단속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어선 단속하는 업무는 조금 이제 여경이 하기 그때만 해도 여경들한테 조금 이제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해서 단속하는 현장에 가기는 어렵지만 납포한 중국어선을
우리나라로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1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남자 직원들이 좀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원을 해서 중국 어선에 승선을 해서 그거를 이제 끌고 들어왔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화장실 가고 중국 어선에서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12시간 넘게 중국 어선 끌고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엄청난 시간 동안 해양경찰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 만큼 현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직업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싶었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이것도 또 중국 어선 얘기는 한데 네. 중국 어선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도 하기는 하지만 중국 어선에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또 그걸 구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원을 구조를 하고 화재를 진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감사 서한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생명도 구조할 수 있고 또 외국 정부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도 들을 수 있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보람이 있으셨던 순간이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 총경이라고 하면 진짜 까마득하게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총경님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부서가 이제 상황실이다 보니까 사교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 야, 비휴로 돌아가는데 일단 근무에 들어가면은 한 30분 정도 합동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뭐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라든지 뭐 경비 현황이라든지 해상 기상이라든지 뭐 항공 순찰 결과 계획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합동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 중에는 5개 지방청, 22개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본청에서 개입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놓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코멘트를 해주고 저희가 상황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들하고도 재난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뭐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청취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줄 내용이 있으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상은 다 통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나라별로 해가지고 해역별로 해서 수색구조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외국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색구조 구역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선이나 우리 상선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사고가 나도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수색구조 본부에다가 수색구조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청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 수색구조 관련해서 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바쁜 하루를 보내신다면 반대로 휴일에는 어떤 하루를 보내시는지? 저도 뭐 주부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집에서 뭐 가사 일도 하고 아이들도 좀 챙기고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사실 신경 쓰는 거는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24시간 헬스장에 등록해가지고 한번 가면 한 3시간 정도 네, 운동을 하면서 놀고 온다 생각하고 왜냐면 그동안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강관리나 체력관리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지금 교대 근무하면서 네, 시간이 많을 때 좀 운동을 해두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멋있으신 휴일도 알차게 보내시는 선배님이시네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해양경찰의 꿈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양경찰 총경이 아닌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선택하셨던 선배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람이와 상담하고 싶다면 울산 유에코에서 6월 14일 토요일, 부산 백스코에서 7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7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아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 정보, 입학 정보, KMO에 관한 모든 정보 아람이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람회에서 만나요. 만나요.